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노벨상 코너는 끝났고, 매일경제에서 11월 3일 그 나온 뉴스인데, 뉴스 제목은 삼성 휴대폰도 초격차, 갤 S21 출시 앞당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에서 새 모델을 조기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때가 지금 좋은 게 미국의 어떤 대중국 제재, 그 다음에 인도의 반중 감정, 뭐 좀 나쁜 소식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휴대폰 산업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웨이가 원래 1위를 했었는데 화웨이의 어떤 고전을 기회로 삼성 휴대폰이 지난 3분기 때 1위를 탈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보기술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삼성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7%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라떼는이 나오는데 제가 연세가 좀 돼가지고 연식이 좀 돼가지고요. 왜 웃으시죠? 젊으시니까 좋으세요? 어쨌든 라떼는 어릴 때 다이얼식 전화기가 있었다고. 그 뒤에 버튼형으로 좀 바뀌었고요. 요즘 버튼형은 아직도 공중전화기나 있는데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무선 느낌 나게 하려고 시티폰이라는 게 뭐 이거 들으시는 혹시나 저런 분들이 듣고 계시면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95학번이니까 그때 시티폰 유행할 때는 이게 실은 기지국이라는 게 뭐였죠? 그 전화기 박스 근처에만 있었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대기로 몰려가지고 전화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공중전화는 안 하면서 근처에 시티폰을 펼치고 뭐 이랬던.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나왔죠. 휴대폰. 뭐 휴대폰 나온 순간 뭐 이렇게 뭐 전화 안 받으면 왜 안 받냐고 이제 싸움이 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은 실은 이런 휴대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휴대폰의 다른 종류인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접어들었죠. 지금 주변에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전화기는 스마트폰이죠, 그죠? 그렇죠.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스마트폰을 내려주마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알면서도 너무 익숙하게 손에 쥐고 놓질 못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화돼 버렸죠. 근데 모든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고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세가 된 배경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있고 한 회사가 있고 한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춘익 전문가님께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어떤 기술의 몇몇 단면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죠? 너무 잘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 작업한 애플이라고 흔한 이름이죠. 모두가 선망하는 휴대폰을 그죠. 만들어낸 회사죠. 이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사실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고 스마트폰이 애플이 최초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IBM에서 이제 최초의 스마트폰은 92년도에 개발하고 93년에 출시한 사이먼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근데 그 스마트폰은 사실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커티 자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버튼들과 조악한 인터페이스, 뭐 PDA라고 불리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런 스마트폰의 모양새,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새여서 또 게다가 비쌌어요, 심지어. 그거를 봤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이실 거예요. 뭐 앱서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약간 그쵸. 그런 아주 조그만 손톱으로 꾹꾹 눌러야 되는 그런 자판을 갖고 있는 눈 나쁘면 아마 보이지도 않는 를 눌러가면서 썼던 그런 스마트폰인데 자판은 또 그 키보드를 우겨넣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정말 보기 못쓰겠죠.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고 그죠. 정말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은 나왔지만 그런 기능은 안 했고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 형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이 원모어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면 청바지에서 나온 스마트폰 하나가 이제 검은색 터틀넥에 청바지 입고 머리는 밀어야 돼요. 그죠. 뉴발란스로 신어야 되고 그죠.
뒷주머니에 뭔가를 차고 그렇죠. 있어야 돼. 항상 뭔가 뒷주머니에 준비되어 있다가 나오는 그죠, 그죠. 그 스마트폰이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스마트폰의 모든 시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게 된 가장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다양한 혁신 중에는 UI를 많이 얘기하죠. UI. 네, UI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렇죠. 약자죠.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뭔가 쓰기 위한 모든 환경들을 다 표현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쓰기 그렇죠. 위한 환경 전반적인 네, 걸 전반적인 UI라고 환경. 부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쓰는 모든 버튼들 아니면 뭐 환경들 이런 아이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 쓸 때 만지는 것들은 모두 다 UI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약간 IT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하죠.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화면들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GUI라 그래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기본은 UI로 얘기를 하고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터치로 만질 수 있는 아이콘 아니면 화면 구성 이런 것들도 UI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애플에서 그 잡스 형님이 처음 내놨던 그 스마트폰에 그러면은 설명을 듣고 싶은 건 거기에 UI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못생긴 그렇죠. 기존의 폰들과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론 뭐 지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대폰의 개념을 바꾸는 UI 혁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이나 그런 휴대폰들은 허티 자판이 기본이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풀 터치 스크린 방식,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스마트폰 아이폰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고 풀 터치 스크린 방식. 네, 그렇죠. 풀 터치 스크린 방식은 전에 스마트폰에 비하면 1대 혁신에 가까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키보드를 우겨넣어서 쓰던 그게 당연한 줄 알던 시기에 그거를 이렇게 꺾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가 혁신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풀 터치 스크린 방식, 손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만진다. 라는 방식이 UI 방식의 하나였고, 그럼 또 다른 어떤 또 세분화된 또 다른 UI 기술 적용된 기술이 있나요? 다시 또 스티브 잡스가 소개한 세 가지 중요한 센서들이 있는데 센서들을 좀 설명드리면 아마 이래서 또 스마트폰이 더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았구나 뭐 그런 좋은 호응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얘기 들자면 근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할 때 이제 보통 휴대폰을 귀에 대면 화면이 꺼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네요. 휴대폰을 귀에 대기 전에는 화면이 켜져 있는데 귀에 댈 때는 화면이 꺼지죠. 이거는 근접 센서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인 건데 귀에 가까이 대면은 빛이 사람의 귀랑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측정해서 인식을 해서 그렇죠. 그 인식을 해서 화면이 조금 더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바뀌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주변광 센서는 근접 센서랑 같이 쓰는데 밝은 곳에서 LCD 화면이 좀 더 밝아지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 가면 좀 더 밝게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것도 화면의 조도를 자연스럽게 최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주변광 센서라는 그것도 어떤 UI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UI들을 통해서 이제 UX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UI들의 총체로 사용자한테 어떤 기분,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이건 이제 도널드 노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학자분께서 주창한 개념인데 UX라고 하는 최적의 경험. 이 기기를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경험을 주는 것이 UI로 구현이 가능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아까 풀터치 스크린 방식이 되게 혁신적이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세 가지 센서 기술 중에 근접 센서 그다음에 아까 주변광 센서가 있었고 마지막 그럼 하나는 뭐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가속도 센서가 또 이제 자이로 센서와 함께 이제 GPS를 키면 여기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 앱에서 방향을 찾게 해주는 센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향 찾게 해주는 센서는 기능이 있지만 다른 뭐 게임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재밌는 뭐 같이 휴대폰에 부딪히면 데이터가 전송된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UI였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휴대폰들은 그 기술들은 기본으로 거의 다 그쵸.
그러니까 차용을 한다고 할까? 그거에서 출발을 하죠. 거지 그렇죠. 대부분.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었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오늘 뭐 나온 뉴스 주제처럼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애플도 아이폰 12까지 나온 그렇죠. 얘기 나오고 삼성 휴대폰 갤럭시 뭐 S21, 뭐 21은 뭐 지금 몇 번째 버전이 나오고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러면 이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UI를 통한 UX 아니면 그냥 UX 적인 형태에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제 그쪽에 뭐 현업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네.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휴대전화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죠? 뭐 네. 웨어러블이라 그래서 옷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어. 귀에 거는 애플에서는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화면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가상의 모니터. 가상의 모니터가 생긴다. 네, 가상의 모니터가 이게 내가 다른 기기가 있어서 특정 네. 기기가 가상의 모니터를 화면에 띄워줘서 내가 이걸로 통화를 하거나 뭐 다른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좀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게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젝션 방식의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비가 이렇게 이런 액정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가 그렇죠. 아니라 그거 벗어나서 임의의 어떤 임의의 공간에 그냥 가상 모니터를 띄워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전환될 거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또 언론에 와. 노출됐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뇌파를 읽어서 야, 뇌파를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는 텔레파시라고 하는 서비스를.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뉴럴링크가 그러니까 그 거리가 뭐 그때 이게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그렇죠. 개념 자체가 무너질 없어져 수도 버리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그렇죠. 조 전문가님의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뭐 힘냅니다, 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테슬라 나타났을 때 기계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뭐 뇌랑 접속하고 그렇죠. 나면은 뭐 휴먼 인터페이스 뭐 이런 얘기 다이렉트로 꽂혀서 가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지.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여튼 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휴대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거를 생각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들으신 분들은 조금 지난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뻔한 거 아니야? 옛날 잡스 형님이 한 거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얼마나 그게 알고 있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조 전문가님 모셨고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